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찍어드리는데, 일단 오늘도 1%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쵸? 굉장히 좋은 흐름은 아니죠. 왜냐면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흐르고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포지션인가 라고 봤을 때는 일단 저는 단연컨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구간은 기다리는 게 맞다. 제가 왜 자꾸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5분 봉으로 크게 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 세력들이 돈을 많이 쓴 구간들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죠. 앞전 구간의 정고점의 매물을 뚫어내면서 올라왔던 구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 일단 세력들이 돈을 많이 쓴 구간이죠. 세력이라고 하면 특정한 집단이라기보다는 외국인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외국인들이 돈을 쓰면서 끌어올렸으니까 얘네들이 일단 올렸다가 차익 실현 물량을 만들어내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을 만들어내고 있기는 한데 현재 구간에서 일단 받쳐주는 물량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자리가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봉을 봤을 때 이 주봉상 거래가 터졌던 부분의 종가와 그 다음 시가 부분, 이런 구간들을 이어보게 되면 이런 구간이 강력한 지지선이거든요. 그리고 앞쪽 구간도 저항이 잡혔던 구간들을 보면 이렇게 7만원 완전 극초반 구간 여기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구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방보다는 상방이 열려있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단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좀 저는 확실해졌다라고 봐요. 뭐가 확실해졌냐면 지수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오늘 일단 반등을 해주는 자리가 맞거든요. 왜냐면 지수가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가 반등에 나왔을 때 같이 강하게 반등에 나와주거든요. 마찬가지 하락에 나오더라도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오면 강하게 반등이 나와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강하게 반등 나와주죠. 근데 지금 미국 증시가 금요일장에 뭐했어요? 반등이 나왔어요. 나스닥이. 그죠? 그리고 미선물도 미선물도 상승 탄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1시 20분 기준으로 아까 미선물 찍어드렸는데 미선물이 나스닥이 0.17% 그죠? 나스닥 100, 테크 100이 0.57% 올라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힘이 없는 모습이요. 힘이 없는 모습이다. 1시 20분 기준이라고 하면요. 어디죠? 요 구간이죠. 요 구간. 그죠? 미선물 자체가 계속적으로 위에서 놀고 있는데 코스피는 오히려 하락을 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땐요 쉽지 않다.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2시 기점은 좀 반등하게 나왔는데 2시가 뭐냐면 스탁론 반대 매매가 나오는 시간이요. 우리가 보통 증권사 반대 매매는 9시 시작하자마자 증권사 반대 매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CFD 반대 매매는 10시, 그 다음 14시는 스탁론 반대 매매가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물량이 아침 9시와 10시와 11시에 털리거든요. 보통. 근데 지금 보면 2시쯤에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강한 하방이 나왔죠. 그렇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스탁론 반대 매매가 좀 나왔다 라고 보여져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그리고 반등이 좀 나온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신용잔고 압박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시장 물량 많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신용 물량이 많아도 예탁금이 올라가면 사실상 큰 문제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일단은 신용 물량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예탁금은 어떻게 돼요?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신용 물량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예탁금이 내려갔다라는 건 사람들이 물론 주식을 매수해서 예탁금이 내려간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반대 매매가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반대매매 나온 사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이 줄지 않았다라는 건 신용 반대매매가 나오면서 또 신용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이제 예탁금이 줄어들면 어떻게 한 방에 빵 터지는 구간 나오겠죠. 근데 지금 저는 그 신호가 안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 자리가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등이 안 나오잖아요. 아까 1.7%까지 올라가다가 다행히 또 반등이 나와주는구나 했는데 여기서 지금 그냥 밀리고 있어요. 힘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힘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추세 자체가 조금 더 올라줄 수 있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무너졌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한 방 밑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두산도 또 급락이 나오겠냐? 일단 저는 저점 구간을 7만원 초반 구간으로 보고 72,500원 구간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9만원, 5천원대 3분의 1 정리한 거를 지금 여 구간 3분의 1 정리한 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주를 정리했다. 예를 들어. 근데 수익금이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내가 원금 플러스 수익금을 넣은 게 아니라 100주에 대한 부분, 내가 익절한 수량만 다시 담았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익절 물량을 다시 담은 거기 때문에 큰 부담감은 없으나 개인적으로는 지수가 밀리면은 어쨌건 같이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 개별 호재가 뜬다라고 하면은 따로 올라가겠지만 개별 호재가 없으면 같이 좀 하락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두산을 매도하자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 두산 지금 물려있는 사람보단 수익 중인 사람이 분명히 많은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요. 수익 중인 사람이 물려있는 사람보다 많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 자, 그러면 지금 수익 중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익절할 때는 언제냐? 공포가 다가올 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수익률이 50%였다가 30%, 20%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시장이 무너지는 공포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 수익 지키려고 할 거예요. 지키려고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한번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뭐 엄청난 하락은 아니겠지만 순간적인 뭐 밑꼬리를 찌르고 올라온다든지 그죠? 신용 물량을 털고 요런 그림이 있을 수 있다. 아니 근데 두산은 신용 물량이 없는데요, 선생님. 지금 보게 되면 두산 같은 경우는 신용 물량이 없는데요. 근데 지금 신용이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 많이는 아니에요. 많이는 아닌데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다. 2% 정도. 원래는 1.5%대를 유지하고 있었죠. 1.6%대. 사실 두산이 신용 때문에 빠진다. 뭐 이런 건 당연히 아니에요. 당연히 아닌데 시장 분위기가 망가지면 어쩔 수 없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산 같은 경우는 전 솔직하게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압박이 너무 심합니다. 수급적인 압박이.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너무나 이게 매도 기조인데 두산은 일단은 외국인들이 끌어올린 종목이죠. 확실한 건. 근데 외국인들 자체가 증시를 계속 때리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압박이 좀 있어요.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자, 우리가 이 두산의 흐름을 보면 이 주가 같은 경우 빨간색. 자,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 외국인의 파란색입니다. 자, 외국인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주가는 어떻게 돼요? 주가는 상승이 나옵니다. 그죠? 외국인 들어오는 과정에 주가는 상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그림에서 주가는 내려갑니다. 그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파란색인데 외국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매도하고 있죠.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주가는 계속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랑은 솔직히 움직임이 반대긴 해요.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면 주가는 오히려 어떻게 된다? 내려가는 그림이다. 내려가는 그림. 개인이 매수하면 주가는 내려가는 그림.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좀 될 거냐? 네가 봤을 때는 어디까지 빠지고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냐? 뭐 그거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기술적인 분석은 당연히 가능한데 일단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코스피가 어디까지 빠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그래서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두산 에너비 지금 구간에서 저는 회사 자체 이상 없고요. 앞으로 성장에도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웨스팅하우스가 계속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주를 받고 있는데 웨스팅하우스의 수주는 이꼴 두산 에너빌리티의 뭐다? 호재이다. 아니 누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아니 가스터빈 이미 웨스팅하우스는 다른 애들한테 납품받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태까지 가스터빈 수출한 적이 해외 수출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XAI 쪽, 테슬라 쪽 그쪽으로 수출한 게 최초잖아요. 가스터빈 문제가 아니라 두산이 잘하는 게 뭐예요? 원자로 주기기와 증기 발생기잖아요. 그죠? 그쵸? 애초에 가스터빈이 아니에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뭐 가스터빈은 이미 다른 데 납품 받는다고 하는데 아니 가스터빈은 애초에 두산 에너비티가 웨스팅하우스에 수출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구간에서 두산의 하락 원인은요, 결과적으로 외국인 수급에 따른 단기적 수급의 부재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결과적으로 12월 FOMC 전까지 단기적인 금리 인하, 유동성에 대한 압박이 전체적인 종목들의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좀 크죠. 아까도 코스피 보여드렸지만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감이 있어요. 지금 신용 물량은 그대로인데 고객 예탁금이 빠져들고 있죠. 거기다가 우리가 아까도 분봉 봤다시피 14시 이제 스탁론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좀 나왔고요. 딱 2시에 이렇게 주가가 밀린다라는 건 스탁론 반대 매매가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을 좀 정리했다라고 보여지고, 결과적으로 신용에 대한 부담이 주가를 못 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시가 안 가니까 두산도 사실상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나가고 있죠. 왜?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은요, 기계적으로 지금 증시를 매도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도 계속적으로 코스피가 하락을 하면 기계적으로 모든 종목을 바스켓을 덜어내는 거죠. 아니, 사실 외국인들이 고의적으로 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누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외국인들이 시용 물량 많으니까 덜어놓고 가려고 그런 걸 수 있는데, 어쨌건 외국인 포지션이 지금은 하방을 계속적으로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구간에서,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럼 너 여기서 다 팔고 여기서 매수하는 거 기다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게 진짜 전문가 아니야? 이러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진짜 전문가입니까? 그건 신이지. 그거는요 전문가가 아니고 워렌 버핏도 못하고요, JP모건에서 진짜 연봉 막 1,000억씩 받는 사람도 못할 거예요. 그거는 할 수가 없다. 제가 잘하는 건 뭐냐면, 그나마 이런 거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 3분의 1 매도 타이밍 잡고, 내려갔을 때 그래도 계속해서 아무 때나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72,000원짜리 73,000원짜리 찍었을 때 이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뷰는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3분의 1 매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빠진다는 것도 아니죠. 더 올라갈 수도 분명히 있었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추가 매수를 했지만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사실상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해요. 100% 맞힐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오차범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100% 맞을 수는 없다. 그러나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브리핑을 드리면서 두산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15,000원, 16,000원부터. 그죠? 그럼 지금 구간에서 저는 AI 버블이 아니라고 하면 두산은 다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AI 버블이라고 생각하냐? 아니에요. 단기적인 그냥 조정의 국면이라고 생각한다. 그 구간에서 신용 물량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한 번 털어놓고 가는 흐름 정도까지다. 이 정도까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원전주들 중에 중소형주들도 하락폭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 중소형주들 분명히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제가 이것도 영상 마지막에 원전 히든 종목으로 남겨놓을 거니까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간 두산 에너빌리티 추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분명히 증시가 내려가다 반등이 나오겠죠. 그럼 두산도 올라가는 구간 나올 겁니다. 근데 이때 또 말뚱말뚱하게 있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가격대 확인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최대한 지금 구간에서 도와드릴 건데, 원래 텔레그램 방에서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하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일단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꽉 찼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저희 방은 신용 물량을 많이 안 쓰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신용 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신용을 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신용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신용에 대한 부분들은 쓰지 마라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정리를 하자면, 두산 에너빌리티 내가 들고 있는데 불안하다. 일단 불안하지 마세요.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진짜 무서운 자리는 맞아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잃을 것 같고 그런 자리 맞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절대 안 빠진다. 어떻게 빠지더라도 이렇게 조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기다렸다가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구간 추가 매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 매수 타이밍 잡고, 반등 나왔을 때 또 중요한 구간대에서 추가 매수한 물량 덜어내서 내 평단을 유지를 시켜놓고, 여기서 최대한 심리적인 여유를 가지고 가다가 올라갔을 때 또 분할 매도하면 수익을 챙길 거다. 그러니까 항상 남들이 달라붙는 구간에서는 비중 조절,
남들이 힘들어하는 구간에선 비중 확대를 하셔야 된다. 분명히 이런 댓글 달릴 거예요. 아, 또 원전 이미 끝난 거 가지고 희망회로 돌린다. 희망 고문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미 그런 얘기는요. 2만 원대부터 했던 얘기예요. 2만 원대부터도 2만 5천 원 갔다가 2만 원까지 빠졌을 때 희망회로 돌리지 마라. 끝났다. 3만 원 갔을 때 마찬가지. 4만 원 갔을 때 3만 원까지 빠지면 희망회로 돌리지 마라. 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7만 5천 원대 또 내려와서 5만 5천 원 가면 희망회로 돌리지 마라. 끝났다. 또 여기서 우리가 단길 분할 매도하고 또 매수 타이밍이라 또 뭐래요? 희망회로 돌리지 마라. 똑같은 얘기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 똑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면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 저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저와 함께 같이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위쪽에 번호 남겨놓겠습니다. 010-845-9501. 자, 몇 번이라고요? 위쪽 010-845-9501 여기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전략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고,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제가 하루하루 브리핑 계속 드릴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분명히 지금 구간은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맞으나 저는 AI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엔비디아 매출 채권도 마찬가지. 뭐요? 빅테크들의 매출 채권이다. 가지고 있는 매출 채권이 이 부실기업의 채권이 아니라 빅테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뭐야? 돈을 버는 회사들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유동성 압박에 따른 노이즈이지 12월 지나면 다시 한번 주가는 크리스마스 산타 랠리 또 연초 랠리 가면서 내년 초반까지 주가가 또 상승이 나올 거다. 우리가 그때 좀 대응을 잘 해서 수익을 좀 챙겨놓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구간 저와 함께 대응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010-845-9501 자, 이쪽으로요. 뭐라고 남기면 돼요? 간단하게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대응 전략 함께 도와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요? 원전 관련돼서 그죠? 원전 중소형 히든주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원전 히든주는 또 뭐냐면은 자, 이 원전 히든주가 뭐냐면은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원전주가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원전주가 진짜 올라갔을 때 뭐가 많이 간다? 중소형 원전주 중에서 매집이 완벽한 애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우리가 포트에 일단 넣어 놓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총이 좀 낮아서 제가 PPT로 만들었어요. 제가 어떤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종목이 지금 뭐냐면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오리엔트 전공. 이거 아시죠? 1,000원짜리가 얼마 갔어요? 2만원 간 종목이에요. 4달 만에. 근데 요거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릴 종목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자, 이 종목을 잠깐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상한가로 가고 나서 시가를 띄어서 이 구간, 즉 밑에 구간에서 이 구간의 물량을 매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앞쪽 구간에 있는 물량들을 다 매집을 한 거예요. 과거에 있는 물량들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 흔들어줬다. 잘 봐봐요. 자, 그리고 나서 정고점 매물까지 다 흡수를 해주고 주가를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를 여기서 올리는 게 아니라 흘려줬어요. 밑으로 흘리면서 개인 투자자 싹 다 털어냈거든요. 싹 다 털어냈는데 여기서 봐봐 어떻게 됐어요? 털고 나서 연속 상한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흔들고 나서.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됐냐? 여기서 한 번 더 흔들고 주가가 2만원까지 올라갔다. 4달 만에 20배가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까지 주가가 오리엔트 전공처럼 올라갈 거냐? 그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매집이 얼만큼 됐냐 이거예요. 여태까지 이 종목이 상장이 되고 나서 어때요? 상장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은 거래가 터졌고요.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즉 이 박스권 사이에서 많은 물량들을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지금 구간 잠깐만 좀 보게 되면 자, 오리엔트 전공이랑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죠? 똑같은 패턴인데 이 다른 패턴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바로 뭐요? 눌림목을 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살짝 밀리긴 했지만 원전주 하락으로 지금 뭐요? 눌림목을 안 만들고 있다. 섹터 속을 받쳐주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눌림목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저는 진짜로 강하게 매수하려고 했는데 지금 눌림목을 안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매집은 거래량 보시면 알겠지만 하고 있다. 근데 개미를 털어주는 구간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하고 있는 거 최대한 개미를 털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잠깐만 또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이 구간이요. 요렇게 오리엔트 전공처럼 매집을 한 다음에 앞에 구간의 물량을 뭐 했다? 앞에 구간의 물량을
계속적으로 대량 매집했다. 여기서. 그리고 뭐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평균 단가에 물려있는 곳에서 본전 주면서 계속 내보내고 흔드는 패턴을 반복했다. 요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정말 뭐 이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강한 상승, 충분히 원전의 호재가 터지면 이 정도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많이는 당연히 못 드리니까 요거 선착순으로 제가 전달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락을 못 받으시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꼭 한번 신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요거 위쪽에 번호 있죠. 몇 번이요? 010-845-9501 여기로 원전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이 부분 꼭 선착순으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845-9501 원전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